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괜찮은 종목 알려드리는 증시 탑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장에 오늘 정말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것 같네요. 코스피는 2000선을 넉 달 만에 잃어버려서요. 조금 전에 1980선대까지 밀렸었는데 그나마 낙폭을 조금 줄이는 듯 하면서 1990선 정도에 걸쳐져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개장하고 지금 약 한 2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1000억가량 순매도, 어제 한 4천억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었는데요. 올 들어 최대 규모의 매도가 어제 있었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게 팔겠다 싶습니다. 오늘 옵션 만길이죠. 선물 쪽도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코스닥까지 전방위적으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도 코스닥에 같이 팝니다. 현재 코스닥이 더욱더 상황은 심각해요. 지금 4% 가까운 4% 이상 조금 전에 급락하면서 700선을 붕괴시켰었는데요. 그나마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또 왜 이렇게 급락하나?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제약 바이오주의 추가적인 급락 때문이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코스닥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IT 부품주가 오늘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나마의 날개마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려했었던 그런 날이 코스닥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중국장이 오늘 또 하락 출발하는 것이 이 모든 분위기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중국장은 어제 겨우겨우 3,500선을 방어했었지만 오늘 또 3% 그 자리에서 추가 급락합니다. 중국 증시 이 약세가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데요. 우리가 옵션 만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중국장이 이렇게 또 추가 급락을 하고 있고 옆나라 일본 니케이도요. 어제 3% 넘게 급락한 자리에서 오늘 또 추가로 2%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파장이 오늘 또 한 번 아시아 증시에 몰아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오늘 물가 지표가 나왔죠. 조금 전에 나온 것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1.4% 정도 올라서 예상치 1.3% 상승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어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도 4.8% 생산자 물가는 떨어졌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물가지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좋았다 할지라도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의 개선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조금 전에 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동결로 나왔습니다. 1.5%로 기준금리가 묶이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지난달에 일단 금리를 내렸고요. 잇따라 22조에 달하는 추경까지 단행을 한 상황에서 일단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싶은 마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도 어느새 폭증세를 보이면서 1,100조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겠고요. 무엇보다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연타로 기준금리를 내려서 향후에 올리는 이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 필요는 없겠다라는 계산도 깔려있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시장은 그래도 조금 안정세를 찾아서 1990선 코스닥이 다시금 700선은 챙겨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오늘 같은 날 종목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목 얘기하시기가 참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장에 710선을 좀 지켜줬으면 했는데 700선을 붕괴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이벤트는 상당히 좀 해외 변수에 의해서 많이 좀 가려진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의 분량? 일단은 중국 시장이 좀 오픈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장중에는 일단은 시가 자체는 마이너스 3.81%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현 시간으로는 1%대까지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증시하고의 연동성들이 상당히 좀 많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지수의 실시간 지수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나라 지수의 장중 변동성을 좀 보시게 되면은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국내 이슈가 이제 국내만의 내용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들이 아니고 해외 변수에 많이 연동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 흐름들은 중국 시장이 좀 키를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장중 내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중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좀 바쁜 하루로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종목 보기도 어려운데 우리 시장 보느라 또 중국 증시까지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날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보름 만에 700선을 붕괴시켰고 코스피는 넉 달 만에 2000선을 반납하는 날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멘토님이 아주 고심해서 골라온 종목 5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보험주 가운데 골라오셨어요. 현대해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CJ 헬로비전입니다. 워낙 이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원래 있으셨던 걸로 알고요. 세 번째 종목은 우학, 네 번째 종목도 연관 있는 종목 보혜양조가 되겠습니다. 주류업계도 두 종목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이 종목 언급도 최근에 좀 있었었는데 CJ 프레시웨이까지 이렇게 5종목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탑1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현대해상이 뜹니다. 2분기 순이익 증가가 기대가 된다. 이 얘기를 쉽게 풀면 실적 호전주란 얘기인데 메르스 때문에 실적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활동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안 좋은 소식임에는 불구하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좀 보험업종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종에 대한 흐름들은 그렇게 썩 나쁜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요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를 지지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의 모멘텀들이 분명히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2분기 실적에서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의 컨센서스 자체가 한 720억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각 증권사들에 대한 EPS 자체 추정치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면서 보험업종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대해상이라고 좀 꼽아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손해율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1월, 2월달, 3월달, 4월달 내내 손해율이 한 103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5월달에 대한 손해율 자체가 101%대로 좀 급락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전히 뭐 메르스 여파가 아직까지는 상존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마이너스 1%대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보험업종이 하반기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위에 지금 차트상으로 좀 보시게 되더라도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달에 저점이 한 24,000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한 시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 부분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좀 우호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지금 현 시장에서의 변동성들에서 좀 약간은 좀 피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하반기가 기대가 되는데 현재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고 당장 2분기부터도 순이익 증가세가 기대가 된다. 메르스에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해상 얘기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탑2 두 번째 종목입니다.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가 골라온 두 번째 종목 바로 CJ 헬로비전이네요. 하반기에 방송사업 부문에 대한 흑자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CJ 헬로비전은 MVNO 활성화 계획에 따라 상당히 좋게 보셨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꽤나 잘 올라왔어요. 계단식 상승 종목 맞죠?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5월달, 6월달 정도 제가 이 종목을 언급을 드린 지가 한 2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지지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너무너무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물론 이제 역사에는 if라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추천드렸던 부분들이 뭐 이 자리에서 뭐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안 빠져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좀 효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주가는요 여러 가지 그때 상황별로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2달 동안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제사 빛을 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이렇게 뭐 악재 요인들 또는 이제 해외 변동성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휘둘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냥 명확한 기업들이 시장을 좀 견인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CJ 헬로비전 언뜻 그냥 케이블 뭐 이렇게 볼 때 CJ 헬로비전 그거 맞아요 하시면서 사업 영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감이 좀 안 오실 분들이 일단은 뭐 앞서서는 이제 방송 서비스 분야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헬로비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장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제2통사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MVNO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신사의 산하에 걸려가지고 이제 싸게 제공을 하는 네. 쉽게 말해서 알뜰폰이라고 보통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가계 부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쉽게 가계에서 부채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통신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 계속적인 좀 언급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알뜰폰에 대한 수요 현상들도 상당히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올해서부터 진행이 됐었던 단통법으로 인해서 단말기 수요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 통신사들이 각 소비자들이 그동안에 쉽게 단말기를 바꿔가지고 뭐 새로운 이제 폰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소 조금 굳어질 가능성. 그렇다고 되면 기존의 폰을 가지고 알뜰폰 가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부가 밀어준 종목. 예,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유통망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통합 온라인 사이트가 조금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유통망에 대한 확대 부분들도 아무래도 현재 CJ 헬로비전이 영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한 확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플러스 0.37%에 대한 강세 흐름들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서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쉽게 말씀해서 CJ 헬로비전이 가지고 있는 방송 분야뿐만 아니고 통신 부분들까지도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네. 계단식 상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견즉슨 지금 들어가는 분들은 별로 안 기다리고 상승을 맛볼 수도.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코스닥 증시가 710포인트에서 740포인트, 50%까지 올라갔었을 때의 흐름들하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헬로비전의 모습들하고는 삼각수렴에 대한 모습들, 삼각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패턴에 대한 완성형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요 현황들은 계속적으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 내에는 이 종목은 쉽게 말씀드려서 13,000원대와 14,000원대와 고점 돌파를 한 차례는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이 됐든 수익 관점이 됐든 이 종목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좀 CJ 헬로비전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MVNO 활성화 계획 그리고 알뜰폰에 대한 수요가 더 는다면 분명히 실적 측면에서 특별히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 부문까지 흑자가 난다면 상당히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예상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2달 기다리신 분들도 이제는 웃을 수 있겠다. CJ 헬로비전 얘기 두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탑3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최영동 멘토가 준비해주신 세 번째 종목 무학이네요. 신주종 트렌드 변화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네, 원래 좋은데이라는 소주로 그 향토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었었는데 경상도 쪽이죠. 맞죠. 이제 예. 서울로 인상을 예, 그렇습니다. 되고 칵테일 소주를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무학을 가지고 나온 이유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의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뭐 이런 내수주. 부분,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빼고 최근 들어서 종목 추천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시장에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네.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적합한 종목이 아무래도 내수 소비 쪽에서의 이제 주종 관련된 네.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경상도 지역에서 이제 지역 소주 업체인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그동안에 25도의 소주를 마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주에 이제 소주를 좀 마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무학이라는 이 회사가 적극적인 대응들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롯데 칠성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시키고는 있지만, 네. 그와 더불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칵테일 소주가 다시 또 시장의 트렌드가 또 되고 있거든요. 네네. 뭐 과거에 옛날 이제 대학 다니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젊으셨을 때 칵테일 소주 많이 마셨다고 네.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과거에는 그거를 그냥 한때 그렇죠. 그런 유행이었는데 이게 됐었어. 그 유행들이 다시 좀 돌아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이제 큰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경상도 지역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밑에 지방에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서울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어우, 상경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무학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 소주에서 벗어나서 전국구 소주 업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뭐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하우스비들 자체가 다 전 종목을 다 추정 EPS 자체를 다 하향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소주와 관련된 업체들만은 그 EPS 자체를 계속적으로 우상향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무학이요? 5월 달에는 36,000원. 조금 뭐 올라왔을 때 43,000원 하던 게 지금 얼마 전 7월 막 초까지 66,000원.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도 또 이제 개인분들은 와 많이 뭐 올랐네 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접근하기가 무섭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좋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한 차례 이제 큰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신고가 종목 일단은 주의 종목 그렇습니다. 떨어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무학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도 거의 뭐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기대감에서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무학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설령 이 종목이 많은 고평가 영역에 도달을 해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 그렇다고 되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진입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현재 가격 정도에 진입을 해도 무난하겠네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지금 이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오늘도 이 종목은 사실 더 빠질 바는 쭉 끌어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밑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일선에 대한 움직임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6월 30일 날 화요일자거든요. 거래량을 실림과 동시에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요. 현재 그렇다고 되면은 이 현재 지금 보여주고 6월 30일 날 보여줬던 장대 양봉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9,000원대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자의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시간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 장 후반에 들어서서 59,000원대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직전 고점까지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단타적인 흐름들도 마찬가지고요. 66,000원을 돌파를 했었을 때 시장은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단계별 매수 매도가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무학은 오늘 같은 날에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빠질 뻔하다가 지금 플러스로까지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21선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 한번 사보자. 조금 눌리면 그때 눌림목 매수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고 여름이고 해서 감안해서 무학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었어요. 네, 무학의 바통을 이어받을 만한 종목이네요. 탑4 공개하죠. 네, 바로 보혜양조입니다. 여름철 수에 소주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네, 바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보혜양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 달 정도 쉬고 있어요. 전체적인 성격은 뭐 무학과 크게 다르진 않은 종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캔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차례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장기간에 이제 횡보되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횡보된다라는 부분들은 위아래로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보혜양조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방향성을 곧 보여줄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무학이 보여주고 있는 상승 흐름들을 뭐 보혜양조도 마찬가지로 따라 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고 되면 무학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조금 더 제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좀 답답하게 한 달가량의 답답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의 포텐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잠자리게 터져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무학보다는 보혜양조 쪽에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훨씬 그러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마찬가지로 무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이제 주종의 트렌드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혼재성들 그리고 성장성들이 보혜양조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보혜양조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들은 상당 부분 높게 평가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11년도에 청해 해탈로 피인수되면서 맞아요. 소주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변동성에서 잠시나마라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내수주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보혜양조 사실은 이런 차트일 때 뭐 어느 정도 대충 사도 괜찮을 만한 자리이긴 한데 큰 변동이 없어서요. 이럴 때일수록 올라간다는 게 확실하다면 최대한 좀 싸게 모아가면 유리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 한 호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 넓이에서의 계속적인 분할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사실은 지금 시장이 강세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은 한 종목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낸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내가 매집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는 이제 설령 내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목표가 100이었다고 했을 때 50밖에 매수를 못했어라고 아쉬움을 가지시기보다는 이 50으로라도 내가 수익을 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조금 더 강한 자신감을 좀 가지신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호가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800원과 1,650원에 대한 박스권에서의 물량 매집을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집하면 분명히 수익이 날 거다. 차트가 급등 이후에 지금 한 달여 쉬었는데 위쪽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매집하라, 보혜양조 얘기 네 번째로 들어봤네요. 마지막 종목 공개하죠. 네, 센터스 팽루멘토가 오늘 시장 급락하는 날 들고 온 마지막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사실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CJ 프레시웨이는요, 며칠 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이광무 멘토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CJ 그룹사에 대한 시너지도 있고, 이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고 있어서 좋아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은 거기에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보는 분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J 프레시웨어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월달에 메르스라든지 6월달에 이제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서라도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들도 한 10%대 가량의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때의 추정 EPS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요.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장기 차트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5월달에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현 시간대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6월달 말에 기점으로 해서 추세 하단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세 하단을 깨고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만큼은 추세 하단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앞서서는 이제 탄탄한 사업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에 대한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종목군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되면 CJ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식자재 업체에서 이제 CJ 프레시웨어가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 흐름들을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변동성들은 그만큼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이제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의 종목군들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CJ 프레시웨이만큼은 기관 쪽에서 오히려 강세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또 외국인들이 별로 주식 시장에 많이 안 사는 흐름이라서 기관이 뭘 사나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CJ 프레시웨이는 기관의 최근 사랑을 받고 있다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현대해상, CJ 헬로비전, 무학, 보혜양조 거쳐 CJ 프레시웨이까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을 오늘 골라오셨어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변동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탑픽주는요? 예, 마지막 탑픽주는 CJ 헬로비전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기다림이 끝나고. 다시 한번 차트를 좀 열어볼까요? 계단식 상승을 보이는 CJ 헬로비전인데요. 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CJ 헬로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 전 사실 보혜양조 하실 줄 알았는데. 보혜양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종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추천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CJ 헬로비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개월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부각을 좀 시켜드리고요. 2개월 전에 좀 매수하셨던 분들도 이제서 다시 한번 또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보은하는 의미에서
CJ 헬로비전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목표가는요? 자, 일단은 뭐 매수 가격은 네네. 13,000원대 초반대에서 움직이는 흐름들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16,000원대까지의 흐름들, 1차적인 상승 흐름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12,500원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삼각 상승 패턴의 최근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어려울 때 좀 대피할 수 있는 괜찮은 종목, 2달여 기다리신 분들도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종목. 오늘의 탑픽주는 바로 CJ 헬로비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함께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그래도 올라오네요. 수급 공백 수역의 변동성이 컸었는데 오늘 또 중국 때문에요. 코스피는 2,0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던 최영동 멘토의 공개 방송이 바로 오늘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시 탑5 마칩니다. 고맙습니다.